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전에 얼굴 같은 모델링을 할 때 썼던 스culpt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culpt 툴, 메뉴의 위치는 에디트 메쉬에 메쉬 툴에 스culpt 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스culpt 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culpt 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폴리곤 오브젝트를 플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만들어 주고 면에 그런 메쉬를 조금 늘려 주고요. 그 다음에 스culpt 툴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이 표면을 이렇게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브러쉬의 어떤 스컬프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메뉴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culpt의 여기 오른쪽 네모를 클릭하게 되면 툴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서 변형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것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에 이제 사이즈하고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가 화면상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고요.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높게 보여지는 것인가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 25, 그 다음에 스트렝스 15 정도 이렇게 값을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단축키로 접근하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B키를 누르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크게 이렇게 작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화면상에 이렇게 선형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트렝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M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키와 M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와 깊이감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고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유닛이 있는데 월드가 있고 스크린 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위의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버트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데요. 인버트는 반대로 지금은 이제 당기는 거, 잡아 당기는 거라고 하면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는 이렇게 인버트를 클릭했을 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단축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인버트 끄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클릭 안 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인버트의 이 토글 형식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하게 되면 당기는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상의 변화도 있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검은색 라인이 검은색 원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인버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단축키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원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스무스라고 하는 이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이 스무스 형태로 또 단축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M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Shift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당겨지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average normal이라고 해서 이 브러쉬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면들의 normal이라고 해서 면의 방향의 그 평균을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센터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면의 노멀 방향으로 그냥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노멀이라고 해서 면의 방향 이렇게
옆으로 이제 퍼져 있는 이 점의 이제 이 노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포워드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워드는 말 그대로 앞쪽 방향입니다. 이 브러쉬를 그렸을 때 브러쉬를 그리는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브러쉬를 그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이 포워드고요.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리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 오른쪽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때 오른쪽으로, 이 그리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디렉션의 라이트입니다. 그런 특정 방향 X, Y, Z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뭐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X축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Z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디렉션의 X, Y, Z.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주는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당기거나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제 시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반쪽 대칭에 관련된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스피어가 있고요. 이 스피어에 점의 개수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되는 형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쪽을 그리는데 반대쪽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시메트리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오브젝트 XYZ, 월드 XYZ, 토폴로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X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X 방향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X 방향으로 대칭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Y, Z는 뭐 이렇게 Y축으로, 그 다음에 Z축으로 이렇게 대칭되게끔 반대쪽에서 되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 디렉션 시메트리 오브젝트 XYZ이고요. 월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월드 축을 중심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해 놨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월드에 만약에 X라고 하게 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상태로 하게 되면 동일하게 월드 X를 하게 되면 그냥 오브젝트 X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월드 X 선택이 안 돼. 월드 X 컨트롤 Z를 눌러서 그랬었네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위치가 이렇게 이동되게 되면 그 축이 원점을 중심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월드 X가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X일 때 대칭이 되게 되겠죠.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월드의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특정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엣지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칭하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시메트리를 선택을 하고 스culpt 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네, 시메트리의 토폴로지 네, 클릭해주게 되면 엣지 셀렉트 네,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가 봅니다. 여기 있는 원일 바닥이 그래서 그런가?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스culpt 툴 시메트리 선택을 하고요.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 엣지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선택한 엣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되게끔 표현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시메트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X로, 그러니까 오브젝트 X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양쪽 대칭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플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다 다 칠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사이즈와 이 스트렝스 값을 일정하게 이렇게 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뭐 이렇게 값이 있으면 이거를 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 지금 주는 이 힘을 다 쓰게 되는 부분이 이 플루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브러쉬를 그렸을 때 이거 좀 디테일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줘보고요. 스culpt 툴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걸 체크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 간격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기본 값으로 되게 되고요. 이걸 체크했을 때는 어떤 특정 이 브러쉬를 그릴 때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을 높여주게 되면 띄엄띄엄 그려지게 되고요. 낮게 하게 되면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두 번 정도 칠했을 때 두 번 정도 막 더 칠했을 때 최대 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스트렝스 7이라고 하는 깊이 높이감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그런 빌드업으로 이 스트렝스의 맥시멈 값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높여놓게 되면 한 번 그렸을 때 맥시멈 값에 가깝게 가게 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 번 칠해줘야지 이 맥시멈 값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체크를 하고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스테디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밑에 있는 이 디스턴스를 높여놓게 되면 여러 번 상당히 멀리 가야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거리가 갔을 때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화살표의 길이만큼 이동이 돼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테디 스트로크, 뭐 어떤 특정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오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폴 오프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운데서부터 점점 힘의 세기가 약해진다 라는 형태고요. 그 형태감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부분,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요 형태감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여기 이제 프리셋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오목해지는, 좌우가 오목해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둥글게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감이 달라지게 되죠. 뭐 형태로 커스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날카로운 형태를 만들고 싶을 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뭐 프리셋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클릭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띄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감으로 만들 수 있고요. 중간에 이제 커브를 좀 추가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익숙한 마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커스텀 형태로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서페이스 볼륨, 서페이스하고 볼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건 범위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는 표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볼륨일 때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만 칠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됩니다. 두 개의 거리감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렇게 여기 양쪽 두 개의 범위가 가깝죠. 이럴 때는 이걸 칠했을 때 여기에 이 옆에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서페이스를 하게 되면 표면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칠했을 땐 여기는 변형이 안 됩니다. 범위가 여기까지 닿지를 않아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세밀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페이스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페이스 그 다음에 볼륨이라고 하는 건 뭐 두 가지 약간 섞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그건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또 스타일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압력 감지를 위한 그런 값입니다. 압력 감지를 가지고 있는 타블렛이나 펜을 가지고 있으면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이 낮은 데는 약하게, 지금 스타일러시 펜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브러쉬의 크기를 약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세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 브러쉬의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를 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브러쉬의 크기 최소 사이즈를 25로 해놨으니까 요 정도 약할 때는 최소 25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높여놓게 되면 좀 더 넓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스트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값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거의 힘이 없을 때는 0의 값을 거의 갖게 됩니다. 근데 최소값을 정해놓게 되면 살짝 해도 이렇게 올라오는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어찌됐건 스타일러시 펜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값을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의미가 없는 그런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칠하는 거는 특정 값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스탬프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탬프 툴, 이거는 어떤 특정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모양을요. 유즈 스탬프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구 형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모양이 그려졌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스탬프 형태의 모양이 찍히게 되게 됩니다. 요거 조금 값을 리셋을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해서 스탬프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칠했을 때 약간 이렇게 형태감이 생기게 되죠. 울퉁불퉁하게. 여기 이제 이 특정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픽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제 이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스탬프들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혈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더트라고 되어 있는 뭐 이름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면의 디테일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그 모양의 디테일도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스탬프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이제 오리엔트 투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라인 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브러쉬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체크 끄게 되면 그런 걸 상관없이 일정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둥근다고 해도 여기는 이 형태감이 라인이 둥글지가 않아요. 얘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둥근 형태의 모양이 유지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얘는 이 형태감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립 horizontally, 그 다음에 flip verticall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수평과 수직으로 얘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켰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우 메서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은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그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여기 보게 되면 스케일 이미지 from center 두 개 비슷한데 중간에서부터 하느냐 사이드에서부터 크기를 키워주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선택을 하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 뭐 지브러시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화면에 보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운데서부터 커지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렇게 다른 형태감으로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드로우 메서드 항목입니다. 보통은 이걸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랜더마이즈를 클릭을 하게 되면 회전과 크기, 그 다음에 X축의 방향, 그 다음에 Y축의 방향, 그 다음에 처음 시작 위치의 그 힘의 세기를 랜덤하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로테이션을 이렇게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리엔트 투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원형으로 되는데요. 얘는 로테이션이 막 회전이 돼서 형태감이 막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형태가 아닌 형태로 이제 만약에 찍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랜더마이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 있는 바닥을 한번 다시 만들어 가지고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디테일을 두기 위해서 한 100 정도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트로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형태감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스케일 만약에 높여주게 되면 작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크기의 이런 랜덤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불규칙한 지형을 만들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지형이 될 만한 요걸 클릭을 하고 요거를 뭐 로테이션도 그 다음에 회전 스트렝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은 이런 지형을 만들어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역시나 랜덤하는 값에 그 다음에 이 플립과 그 다음에 그 버티컬과 호라이즌 트랩 플립을 좌우와 이 수직 대칭을 사용하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불규칙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조정해 주면 되겠죠. 어쨌든 랜덤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크게 뭐 그건 없습니다. 뭐 여기는 쇼 화면에 이렇게 그 프로즌과 그 다음 마스크를 디스플레이 해줄 것인가, 이거는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보게 된 프로즌 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 화면에 활성화가 안 되고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하게 되면 이 브러쉬의 각도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 클릭을 하게 되면 각도가 변하지 않고 되는데, 요거는 표면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는 걸 보여주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와이어프레임 디스플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화면상의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보이거나 끄거나, 아니면 알파 값으로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색깔로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정해주는 디스플레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컬프트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스무스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스무스 툴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그런 옵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컬프트 툴에 대한 옵션들만 잘 파악을 해도 충분히 다른 것들에 응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